안녕하세요. 강선영 변호사입니다. 3월이 되면 보통 새 출발, 입학, 벚꽃, 봄나들이 같은 것들이 떠오르시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총 시즌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 주총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소수주주의 연대입니다. 흔히 소액주주 운동이라고도 하죠. 소수주주들이 의결권 행사, 주주 제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듯 소액주주 운동 또한 당연한 권리 행사로서 권장할 만한 일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확한 정보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건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총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 여러분들이 주총 시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두면 두고두고 유용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기주총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주총 일정과 안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회사 홈페이지도 있지만 저는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 다트를 추천드립니다. 2월 말부터 이미 정기주총 소집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2025년 삼성전자는 3월 19일, SK하이닉스는 3월 27일, LG전자는 3월 25일에 정기주총을 개최합니다. 일정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안건인데요. 3월 정기주총에서 유심히 살펴볼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상향 등입니다. 주총은 3월에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4월에도 5월에도 10월에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3월 주총에 관심이 집중되는 걸까요? 그건 통상 3월에 열리는 주총이 정기주주총회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주총을 제외한 나머지 주총은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총이라고 불러요. 정기주총과 임시주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재무제표 승인입니다. 회사가 지난 1년간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그 지표들을 공개하고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는 자리가 바로 정기주총이에요. 그리고 상법 규정상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진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한 해 실적을 보고하면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해의 경영을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3월 정기주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3월 주총에서 특히 집중해서 살펴보셨으면 하는 안건은 바로 이사 선임 안건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의 경우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주주들이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불승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희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건은 바로 이사선임 관련 안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작정 누가 어떤 후보는 좋다더라, 어떤 후보는 별로라더라 하는 말만 듣고 결정하실 것이 아니라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다트에서 주총 일정을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사회이사의 활동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항목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세한 정보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데요. 상장회사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아주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주 친화적 경영을 위해 스스로 자율 공시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이사의 활동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우선 사회이사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서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회이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할수록 이사회 의사결정의 적법성 과 정당성,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어요.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이사의 활동과 보수에 대해 정기주총에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어요. 공시된 내용을 보시면요. 각 사회이사들의 이사회 출석률, 각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1인당 평균 보수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다음에 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이사를 사회이사로 재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요. 단순히 이사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이사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 경력,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까지 모두 세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이사 후보자는 직무수행 계획서까지 제출하고요. 이사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사유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 정기주총에서 선임된 하이브 방시혁 사내이사를 보면 당시 이사회는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설립자이자 아티스트 프로듀싱으로 아티스트의 탄생과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그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떠신가요? 최소한의 관심만 있다면 우리는 주총 안건에 대해 얼마든지 상세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대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주주 개인의 작은
작고 소중한 한 표 행사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미들은 결국 모든 게 다 대주주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장회사에서 과반 이상을 가진 단독 대주주가 흔치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특정 후보의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결정족수의 분모가 커져서 특정 주주에 의한 자의적인 의사결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즉, 자격이나 자질이 부족함에도 특정 주주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요즘 주총은 대부분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어서 아주 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2025년 정기주총에서는 사전에 면밀히 안건을 확인하고 꼭 의결권을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